집값 오르는데 이게 뭐 집값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분양은 생각만큼 안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말입니다. 9월 18일 기준이에요. 네, 이번 주죠. 서울 집값 상승률을 보면 0.12%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0.12%씩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집값 예상보다가 훨씬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1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물론 8월 21일에 0.14까지 올랐다가 9월 11일에는 0.13으로 떨어지고 9월 18일에는 0.12로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조금 집값이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충분히 작동을 하지만 전체 분위기는요. 18주 연속 상승이니까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 여기에는 뭐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과거 2022년 12월 16일만 하더라도 0.74까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것은 경기도 오릅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보면 이게 좀 가팔라요. 서울보다 16주 연속 상승세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5일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0.01이 오르더니 9월 18일 현재 이번 주는 0.17까지 올랐습니다. 과거에 떨어질 때 작년 12월 26일 0.93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게 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수도권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도 보면 10주 연속 상승세예요. 이제는 전국이 다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전국이 다 오른다. 실제 전국은 6월 26일에 0.00을 기록하더니요. 그때부터 10주 연속 계속 올라서 9월 18일 현재 0.1까지 오릅니다. 전국 집값도 오르잖아요. 그죠? 실제로 집값을 오른 걸 보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수도권 한번 볼까요? 수도권이 지금 0.17까지 올랐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 동탄의 롯데캐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억 원. 이게 직전 고점 대비해서 1억 7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에요. 1억 7천만 원이. 근데 이게 138제곱미터잖아요. 동탄역이잖아요. 롯데캐슬이잖아요. 20억이 간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똑같은 평수가 저 정도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진짜 저 정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제가 사는 이 송파구에도요. 저 정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 정도 안 하는 데가. 그런데 지금 동탄인데 서울도 아니고 동탄이에요. 거기가 20억이나 20억. 진짜 엄청나죠. 그리고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여기 전역 84제곱미터도 2억 9천이나 올랐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12억 9천. 84제곱미터가 12억 9천이에요. 장난 아니죠. 더 놀라는 것. 과천 프로지오 서밋 120제곱미터가 27억 9천만 원. 참 이거를 보면서요. 서울에 있는 집도 다 같은 평수로 봤을 때 저거보다 싸면 얼마나 싸냐. 적어도 말입니다. 저 금액보다가 120제곱미터로 내려오면요. 한 7, 8억 쌉니다. 서울이 7, 8억 싸요. 과천이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이나 살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맞나요? 저는 맞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맞다고. 이게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거든요.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건 아닐까. 저는 이게 말입니다. 올라가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말입니다. 미분양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집값이 계속 올랐다 하니까 신고점이라고 하니까
근데 미분양은 안 줄어들어요. 생각보다. 지난 1월에 7만 5,359가구가 있어요. 이때가 최고치입니다. 7월까지 왔는데 6만 3,087가구예요. 별로 안 줄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가 미분양 위험 수위라고 이야기하는 6만 2천 가구 이거보다 아직 많습니다. 아직 많아요. 이게 그러면 무슨 조화일까요? 지금 집값은 보면 집값은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장난 아닙니다. 과천 프로지오섬이 120제곱미터가 27억 9천이면 서울보다 월등하게 비싼데 7, 8억이 비싸요. 네. 과천에 사는 게 좋을까요? 서울에 사는 게 좋을까요? 과천에 사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과천은 그래도 경기도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집값이 올라가. 그런데 웃긴 거는 미분양은 생각보다 안 줄어.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유동성이 시장을 올리는구나. 그리고 투심 분위기가 시장을 과하게 또 만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가 유동성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분위기하고요. 이게 과대하게 포장되니까 결국은 거품이 몰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실제 서울에서도 보면 거래량이 생각보다가 월등하게 늘지는 않거든요. 물론 8월에 거래량이 지금 3,646가구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4,000가구가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이 9월 22일이니까 아직 신고 기간이 한 9일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면 3,646가구가 4,000가구가 넘어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평균치를 생각을 해보면 6,040가구 아직 거기에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신고가다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국은요. 유동성과 또 패닉 바잉 뭐 그런 것들이 시장을 저는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굉장히 저는 냉철하게 봐야 된다.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지표를 봐서는 지금 집값이 저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일반적으로. 물론 지표하고 다르게 흐를 수도 있죠. 시장이라는 게 뭐 지표하고만 같이 움직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치로 여러분들하고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그게 맞아떨어졌잖아요. 작년 제가 집을 사라고 할 때 기억나시죠?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 2월까지 임장하시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집 사라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임장이 집 사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임장하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결국은 유동성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이 시장의 돈이 특정 지역의 가격을 올린다. 뭐 지금 동탄을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집값 오른다잖아요.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니까 집값이 오른다잖아요. 얼마나 오를까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다 지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 저는 돈을 오래 묶어놓지 말고 머니게임 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쥐고 있다가 새로운 시간에 부자 되는 그런 아주 용감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투자시장은 지독하게 쳐다보거든요. 투자시장이라는 게 몇 가지 안 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뭐 창업시장도 있습니다. 금도 있고요. 달러도 있고요. 엔화도 있고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독하게 분석을 해서 항상 알려드리는데 지금은 저는 조심하셔야 될 때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